네, 국회는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재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초 오늘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하고 이 같은 논의를 위해 회동을 추진한 건데요.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거나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사용하는 등 향후 본회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자율투표를 전제로 내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 누가 더 많다고 얘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내 팽팽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한 번 더 개최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지난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쉽게 꺼내들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일체 금지령을 내리는 등 비상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문제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설 권고안을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환영했습니다. 국회와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을 풀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공수처를 이용해 공포 정치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검찰을 견제하는 사정기관이 있는데 또 다른 권력을 만들려 한다며 공수처 설립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의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으로 전략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지만 권고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며 확실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이 처음부터 엇갈리면서 남은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김미화 씨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를 시작으로 피해자 조사에 돌입한 검찰은 김 씨에게 이명박 정부 당시 받은 외압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방송인 김미화 씨가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현실이 어이가 없다며 당시 국정원의 외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고소 범위 등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몹시 괴롭고 힘들다면서도 문화예술인 선배로서 책임감을 갖고 조사에 임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성근 씨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를 받게 된 김 씨는 2011년 8년 동안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한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유명 배우와 방송인을 소환해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배우 문성근 씨는 2011년 야권 대통합을 위한 국민의 명령 운동을 하던 중 자신을 향한 국정원의 공작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핵심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윗선의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민주당 적폐청산 특별팀 회의에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뒤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책임으로 끝난다면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의 총 책임자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도 국정원 등에서 자행된 탄압이 있다고 생각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 고발한 데 대해 대통령 자리가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임 시절 금융위기 극복과 원전 수주 등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면서 전국 상황에 일희일비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권 상황에 일일이 입장을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출장 중 급거 귀국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장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자기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아들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남 지사가 장남 문제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14년 8월 아들이 군대 내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을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남 지사는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경기도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 지사의 큰아들은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 반입한 뒤 서울 강남구 거주지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남 씨는 투약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집에서 필로폰 2g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남 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아들의 연이은 일탈 행위로 남경필 지사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와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에 대한 비판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해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적절한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며 엄중주의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청와대의 엄중주의를 받은 데 대해서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향후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진 추가 질문에 문 대변인은 추후 장관께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에 혼선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얘기했다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남북 관계를 고려해 지원 시기를 결정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남북 교류 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기구에게 대북 인도적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실상 지원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통일부의 판단을 거쳐 추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이 경영비리의 정점에 서 있는 하성룡 전 대표가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하성룡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숱한 의혹에 모두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치권에 비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어떠신가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군용기에 납품 원가를 부풀려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분식회계를 통해 연임의 기반을 만드는가 하면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전반을 캐물었습니다. 또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청탁을 받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에 더해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며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수억 원어치를 빼돌린 정황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카이 수사는 하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선에서 추석 이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끝났다며 하 전 대표의 소환은 수사가 상당히 진전됐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카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1호로까지 꼽히며 방산 비리는 물론 정치권 로비로까지 칼날이 뻗어나갈 거란 전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의 연이은 영장 기각과 피의자 도주 등 이딴 악재 속에 씁쓸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오예진입니다. 대한항공 호텔 공사비를 빼돌려 자택공사에 쓴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재벌 총수의 경찰 소환은 10년 만이어서 수사팀도 조사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회사 돈 30억 원을 서울 평창동 자택 공사비로 돌려 쓴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다소 수척한 얼굴에 굳은 표정을 한 조 회장은 회사 돈 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자금 30억,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벌그룹 총수가 경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2007년 보복 폭행 사건에 휘말린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 이후 10년 만입니다. 경찰은 조 회장 소환에 앞서 질문지를 꼼꼼히 정리하고 7층 조사실 전체를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비 30억 원가량을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회사 돈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 회장 부부를 조사한 뒤 회사 돈이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공사비에 쓰이는 등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강릉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2명의 연결식이 강원도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동료 소방관들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이혜용 기자입니다. 왜 우린 이런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지 한스러울 뿐입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맏형과 막내 소방관을 동시에 잃은 강릉 소방서 동료들. 퇴직을 1년 앞둔 소방관과 소방관이 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동료를 보내는 마음은 비통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가장과 아들을 볼 수 없는 가족들은 영정 앞에서 오열을 터뜨립니다. 강릉의 비지정 문화재인 성난정 화재를 진압하다 숨진 이영욱 소방경과 이호연 소방교의 합동 연결식이 19일 강릉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두 소방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이들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지난 17일 일요일 새벽 성난정 건물이 붕괴하면서 매몰돼 순직했습니다.
두 소방관은 올해 강릉 대형 산불 현장뿐만 아니라 여름철 말벌 제거 현장까지 누비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 영웅이었습니다. 두 분의 생전의 노고에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민국과 올림픽 그리고 강원도민, 강릉 시민들을 지켜왔던 그 고귀한 삶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재난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은 두 소방관의 포함해 모두 51명. 부족한 인원과 노후한 장비,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떠나는 소방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혜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 인근 한 펜션 객실에서 남녀 4명이 숨져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남녀를 발견해 신고한 펜션 업주는 투숙객이 퇴실하지 않아 들어가 확인해 보니 모두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객실에선 질소통과 비닐 등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녀 4명의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로 거주지는 경기도 수원과 안산, 서울 등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거주지가 다른 이들이 만나게 된 동기와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대화 중재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도착 직후 곧바로 유엔 사무국으로 이동한 문재인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위기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신속 채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 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 노력에 한국 정부는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관심 있게 봐왔다고 화답하고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 자리에서 대북 특사와 같은 구체적인 방식이 거론되진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요청이 남북 또는 북미 대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중재 노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 첫 해 유엔 총회에 참석한 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유엔은 한 유엔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 이번 뉴욕 방문의 최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밝힐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는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 간에는 뉘앙스가 달라서 미묘한 견해차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 지속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과 동북아 안정을 외치는 행위에 대해 두 정상이 논의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백악관이 발표한 대북 압박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이 현재 한반도 정세의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미중 관계의 발전을 언급한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중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방중이 풍부한 성과를 거둬 미중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사흘 만인 지난 6일 통화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한 반면 시 주석은 불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 방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국방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구체적 군사 옵션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대북 제재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지난달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 고려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미와 중동에 이어 유럽에서도 북한 대사가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스페인을 비롯해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등 총 4개국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남미를 시작으로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고집한 결과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도 북한이 왕따 신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다채롭게 외교전을 펼칠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북한이 양자회담을 하는 나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를 비난하는 기조연설이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에 북한과 양자회담에 나서는 국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핵 개발의 정당성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사회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열렸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도 북한은 많은 국가들의 양자회담을 요청했지만 실제 성사된 것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3건에 불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최근 허리케인 어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또 다른 허리케인 마리아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이 더 세질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기현 특파원입니다. 강풍의 나무가 엿가락처럼 흔들립니다. 허리케인 어마에 이어 카리브해 섬들을 위협하는 마리아. 마리아의 위력이 급속히 강해지면서 카리브해 섬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시속 215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고 2.7m의 폭풍 해일과 최대 51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마리아는 19일부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영향을 미치고 19일 오후부터 20일 사이에 버진 제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이동 경로에 있는 섬들은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Llenamos ya el tanque de 600 galones, eso estaba desde Irma, se llenó, nunca se llegó a usar, gracias a Dios. Esperamos que si se usa, pues estamos ready con eso, estamos comprando los paneles para tapar las últimas puertas que quedan. 학교와 관공서 등의 문을 닫고 주민들을 안전시설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연합뉴스 국기현입니다.
미국의 대형 완구 체인인 토이저러스의 파산이 임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사측이 막대한 부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19일 파산 보호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사측이 파산 보호를 앞두고 관제인도 선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이저러스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자 마텔과 헤즐브로 등 납품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최근 납품을 줄여왔고 파산 시 미국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키히토 일랑 부부가 내일 일본 내 고구려 마을인 사이타마현 히다카시에 있는 고마 신사를 참배합니다. 고마 신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랑 부부가 신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역대 일랑 가운데 고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아키히토 일랑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생전 퇴위 의사를 밝힌 아키히토 일랑이 퇴위 전에 한반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고마 신사를 방문함으로써 반성과 화해의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려는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자전거 선수인 마크 버먼트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79일 만에 자전거 세계 일주에 성공했습니다. 세 차례의 충돌 사고를 극복하고 써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자전거 한 대가 황량한 초원의 흙길 위를 내달립니다. 노을이 지는 시골길과 대형 트럭들이 달리는 비오는 고속도로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영국의 자전거 선수 마크 버먼트가 79일 만에 세계 일주에 성공했습니다. 종전 자신이 세운 195일을 뛰어넘는 역대 최단 기간 기록입니다. He has achieved the world record for the fastest circumnavigation by man in 78 days, 14 hours and 40 minutes, totally annihilating the previous record. Sir, you are officially amazing. Congratulations. 버먼트는 줄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여행의 영감을 받아 자전거 세계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러시아와 중국, 호주, 캐나다를 거쳐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총 28,000여 킬로미터의 여정이었습니다. 버먼트는 세계 일주를 마칠 때까지 3차례 큰 충돌 사고를 겪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There was obviously moments in time where I wondered whether the race would carry on. On day 9 I had a really serious crash in Russia, which nearly ended the whole trip. I broke a tooth and badly damaged my elbow. I've had 2 more crashes on the way around. 하지만 버먼트는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고 기네스 기록까지 세우며 인간 승리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연합뉴스 TV 소재형입니다. 뉴스워치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